일본의 진정한 친구는 대만이다. 한국은 지금도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일본 네티즌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일본 네티즌으로부터 등장한 이유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트윗 때문인데요.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부상자가 100명 넘게 나오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일본 국민에 위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1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전날 트위터에 일본 국민을 향한 위로 메시지를 일본어로 올렸습니다. 차이 총통은 일본 민중이 모두 안전할 것으로 믿는다며 일본 민중이 어려움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라면 대만은 언제든 곁에 있을 것이라며 대만과 일본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주재 일본 대사관격인 일본 대만 교류협회는 페이스북에 차이 총통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일본이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격려해 준 것은 언제나 대만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 우익 매체들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면 네티즌들끼리 박수치며 좋아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좀 더 강했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의 반일 감정이 나라를 뒤덮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 일본은 대만에 온건한 식민 정책을 펴고 대만에서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에 강탈당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본 대지진 때 3천억 원이 넘는 성금을 전달했지만 일본은 그것을 보도조차 안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하기도 싫다, 이것이 일본의 본심이며 그것이 최근 훨씬 확대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정치계에서도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혐한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내의 주요 언론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있고 또한 한국의 새로운 조치도 준비한다는데요. 지난 수출 규제에 이어서 일본이 또 새롭게 한국을 대항해서 내놓을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와 여당 내 혐한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지난 1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층의 의향을 살피는 정권 내에선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흘러나옵니다. 예를 들면 외교에 관여하는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이상하다, 약속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약속의 개념이 없는 국가를 한 것은 최근 일본 정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말인데, 특히 지난 2015년에 100억 원의 위안부 협의를 마치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양국 간의 합의를 봐놓고 새로운 한국 정부에서 국민 정서가 도저히 용납 못해 이 합의는 없던 것으로 한다고 나오는 모습 이후에 급격하게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서 한국을 폄하했고 이제 혐한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매우 단순히 혐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콩의 SMP 보도를 인용한 일본 언론은 필리핀에서 위안부 동상이 철거되었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홍콩 SMP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무게 1톤가량의 위안부 동상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며 1톤이나 되는 동상이 개인에 의해서 사라질 리는 없어 필리핀 정부가 개입해 동상을 옮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땅까지 파헤쳐서 동상을 제거했습니다. 필리핀도 엄연히 위안부가 존재하며 일본이 전범국으로 피해를 준 국가이며 국민 정서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만 갑자기 위안부 동상이 철거가 된 것은 일본 외교가의 로비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은 최근 백신을 공급하거나 백신을 구입하는 자금을 초저리로 대출해주면서 개발도상국을 유혹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두테르테 정부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 위안부 동상을 적극 철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하버드의 램지어 교수도 위안부가 허구였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일본은 공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매섭게 대항할 뜻을 적극적으로 내비치는 상태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사이에는 춥네요 정도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민당 보수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비한 3원칙으로 가자라는 등의 한국 멸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도 들린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이러한 원칙은 지난 수출 규제 갈등에서도 일본인들 사이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거센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일본 대중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가르쳐주지도 말고 돕지도 말자, 한국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한국을 산업화시켰고 근대화시켜줬더니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떼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최근 이렇게 더욱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일본 내부의 여러가지 모순을 한국으로 돌리고 이게 또 잘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강진이 일어나는데 이는 일본 사회의 불만이 크게 쌓이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연재해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만한 뭔가를 찾다가 결국 그 대상은 과거부터 한국이 된 적이 많습니다. 실제 이번 지진 후에도 후쿠시마 강진 뒤에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가 또 퍼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트위터, SNS에 이와 같은 혐한의 게시물이 또 급속히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스가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 및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며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뭔가 회복할 구식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하자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베 총리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그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민심이 요동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아베 총리는 홍수가 나도 술판을 벌이곤 했는데 그는 이번 지진을 적극 지지율 만회의 기회로 삼으며 반면으로 한국 때리기를 그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의 후쿠시마 성화봉송 지역 등이 파괴되어서 지진을 극복하고 새롭게 부흥하자는 컨셉이 지장을 받게 되자 일본 정부는 더욱더 난감한 상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을 한국 때리기로 해소하려는 일각의 노력도 보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추락하던 스가 정권의 지지율은 38%로 처음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보수 세력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금융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 보고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화 상대를 안 해주겠으니 한국은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라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는 새로 부임한 강창일 주일본 한국 대사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진단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강 대사의 자가격리가 끝난 후 직후인 이달 8일 아키바 차관과 면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면담 직전에 일정 연기를 강 대사 측에 전달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차관이 격리를 막 마친 강 대사를 바로 만나면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좋다는 인상을 준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세를 고쳐 앉지 않는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주일본 한국 대사를 만나주지도 상대하지도 않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계에서는 모테기 외무상과 스가 총리에 대한 면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전임자인 난관표 전 대사는 부임하고 4일 뒤 당시 고노다로 외무상과 12일 뒤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났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늦게 한국 대사를 만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일본이 보내는 한국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자민당 의원들은 한국과 절대 사이가 좋은 모양새라도 연출하면 안 된다고 스가 내각에 강력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어차피 한일 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것 가지고 유난을 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사이가 좋게 보이는 모양새를 매우 싫어합니다. 실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과 사진을 찍을 때 웃었다는 이유로 옷을 벗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역사 문제를 반복하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담을 쌓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암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등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 등 한국의 불리한 쪽으로 외교 방향을 잡아서 한국을 국제무대에서 곤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2021년이 되자마자 필리핀의 위안부 동상 철거,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 발표 등 한국의 역사 문제에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으로 한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위안부 문제처럼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며 과연 일본 정부의 뜻대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고립될지 아니면 G7 초대 등으로 오히려 국격이 올라가면서 일본 정부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 나올지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